2021년 6월 3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사과했다더라고요. 조국하고 박원순 오거돈 거기에 대해서 사과했다더라고요. 박원순 오거돈이 사건은 사실 그건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 일탈이죠. 지지한 거 그런 거 가지고 공격하는 건 난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문제는 제끼고 조국 사태 일어나고 그랬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일 처리를 잘 못한 거죠. 그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쪽에 친문이라는 사람들, 친문 그쪽에 있는 사람들, 조국을 어떻게 했어요? 조국을 이제 수호하겠다 그랬죠. 조국 수호하고 그랬는데 그건 카바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카바치고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정치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그건 그 정도의 사리 판단은 할 수 있죠. 예, 이 사안이 카바칠 수 있는 사안인지 조금 뭉개고 갈 수도 있는 사안인지. 근데 그거는 너무 완전히 상식과의 대결이죠. 상식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카바칠 수 없죠. 예. 그것이 그쪽에 있는 친문이나 그쪽에 강성 대깨문이라 그러죠. 이제 열혈 지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떠들고 그럴듯한 논리를 피고 이래도 그거는 도저히 카바칠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사태였죠. 근데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갔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 얘네들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떴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옛날 노무현이가 그렇게 죽었을 때 그때 이제 같은 편이 같은 저건데 카바를 못 쳐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근데 노무현 사건하고 조국 사태는 좀 의미가 다르죠.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좀 골치 아픈데 그건 그 정도로 하자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노무현 사건하고 조국 사건은 그게 약간 의미가 달라. 나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 그건 그렇고, 근데 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그 사안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거야. 네. 자기랑 봤을 때 어때요? 제가 인간관계도 친밀도에 따라서 한 7등급으로 나눴거든요. 이 클래스 톡에서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강의를 보시면 아는데 조국하고 문재인하고의 친밀 관계는 도원결의에 준하는 정도로 그런 인간관계인 것 같더라고. 굉장히 좀 친밀도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의형제를 맺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것에 준하는 그 정도의 이제 저거죠. 그래서 친구가 받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자기도.
뭐 뭐 자세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 인간 대 인간관계로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본 사안은 어때요? 공적인 사안이죠. 공적인 사안에서는 내가 나 좋다고 해가지고 내 영재라고 해가지고 상식과 대항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식을 뒤엎어야 되는데 그 뒤엎어질 상식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조국을 그 쉴드 못 친다고, 카바를 못 친다고. 왜 카바 못 치는데 그쪽 길을 택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공적 영역에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이제 개인 대 개인이죠. 뭐 사적인 영역에서 잘해주면 되지. 사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사적인 영역에서 잘해준다는 건 뭐예요? 공적인 영역은 조국 사태를 야기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적인 영역은 뭐 그래도 여전히 친구잖아. 여전히 자기랑 가장 뭐 의형제 맺은 것처럼 친한 사이잖아. 그럼 개인 사적인 영역에서 잘해주면 되죠. 사적인 영역에서 잘해준다는 건 뭐예요? 라이언스 클럽 그런 거 있잖아요. 라이언스 클럽은 자기 친목 단체들이잖아. 친목 단체잖아. 그게 뭐 공적인 그 모임이 아니니까 라이언스 클럽처럼 자기 거기에서 이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 도와주면 되지. 이제 공적인 영역이 아니니까 충분히 도와줄 수 있죠. 그렇게 일을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카바치려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 조국 사태가 지금 민주당의 위기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야. 자꾸 부인하려 그러는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가 그거 털고 갈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선택은 옳아 보여요. 옳아 보인다. 그렇죠. 그 조국 그 사람 이렇게 그 사람 지금 상황 환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알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뭐 해가지고선 뭐 좀 그 민정수석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돈 좀 벌어보려고 좀 그랬던 거 그런 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편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살 길이 좀 막막한 것 같아. 근데 막막한 거는 그건 이제 자기 문재인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가 막막해지니까 좀 안타깝죠. 그럼 그거는 사적인 영역에서 라이온스 클럽 문제를 풀면 되잖아. 그럼 자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도 없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과하고 좀 이렇게 잘못됐다 이래서 빨리 그거를 조기에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조국 사태는. 근데 그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너무 오랫동안 두들겨 맞았죠. 그걸 이제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런 상황. 빨리 이제 정리하고 좀 이렇게 리스크를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들어올 그 데미지가 이렇게 클 정도로 계속 키웠으면 안 되지.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사적으로 도와줬어야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난 문제를 그렇게 풀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미련하죠. 미련하고 그 공과 사를 구별할 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든지 얼마든지 자기 의형제인 조국을 충분히 돌봐줄 수 있잖아. 네. 그러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좌파 진영, 그러니까 넓게는 좌파 진영이죠.
좌파 진영하고 자기가 그 책임지고 있는 집단도 살리고 조국도 살리고 이렇게 이런 길로 갔어야 된다고. 그런 길로 갔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 처리가 서툴렀던 거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 일을 굉장히 키우더라고. 그, 그 조국 사태 그거는 그건 진짜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죠. 예. 저쪽에 있는 분위기를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나 뭐 이제 그쪽에 그 언론사들, 신문사들 그쪽에 이제 논설위원 그쪽 애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도 알더라고. 조국 사태는 카바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그 한겨레 신문이나 뭐 경향이나 얘네들이 원죄가 있거든. 원죄가 뭐예요? 옛날 노무현 뒤에다가 총질했던 적이 있거든. 총질해서 노무현이가 뛰어내린 거잖아요. 그럼 원죄가 있으니까 조국을 울며 겨자 먹기로 카바치는 쪽으로 간 거야. 그렇죠? 카바치는 쪽인데 또 일각에서는 어때요? 이건 카바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뭐 언론은 우리 언론 저널리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소수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조국 카바치는 쪽으로 가더라고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판단을 그렇게 내린 거지. 그러니까 이쪽 길로 달릴까 이쪽 길로 달릴까 했는데 이쪽 길로 달려버린 거야. 그 조국 카바치는 쪽으로 달린 거죠. 근데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있더라고. 한겨레 신문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언론 쪽 좌파 언론 쪽에서도 그 안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더라고. 그렇게 조국 사태를 이쪽으로 달려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안에서도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건이 그 진화가 안 됐잖아. 끝까지 이제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아직 풀리지 않은 그거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제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큰 부담,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있죠. 근데 그게 불거진 이유가 조국이 뭐 자서전을 내는 걸로 해서 또 이제 도마 위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부담을 덜 나게 되는 거죠. 또 사과하는 것도 맞고. 저는 송영길 대표가 판단을 잘했다고 보거든. 애초에 일을 그렇게 키우지 말았어야지. 그 사건은. 그렇죠? 애초에 키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을 그렇게 키웠다고. 조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 개인적 입장에서는 막막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랬는데 그것이 살더라도 공적 영역에서 살라고 되면 안 되죠. 그건 공동체가 다 죽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이 다 죽는데 사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공적인 영역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잖아. 자기 친구들이 자기 패밀리들이 여전히 그 정치판에 있으니까 친문 세력이 여전히 그러니까 시기가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이러면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처리했죠. 문재인 대통령 그 정도의 정치력도 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럴 정도의 정치 감각이나 정치적 판단을 좀 잘 못 내린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보면 사안 판단을 잘 못하더라고. 판단력이 좀 약해 문재인 대통령. 뭐 그건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여기 그 우파 진영은 어때요? 뭐 이제 조국이 이제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당 차원에서 사과 성명 발표. 그냥 받아주면 돼. 그냥. 물론 이제 그것 정치적 호재거리로 삼아서 계속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럴 수 있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한 수 접어주는 거야. 상대가 사과하면은 특별한 저거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제 정치적인 공세를 해서 점수를 계속 딸 수도 있죠. 점수 딴다기보다도 상대방 점수를 계속 깎아내릴 수 있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방향이 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디스를 할 것이냐, 한 수 접어줄 것이냐, 여기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어느 선택을 해도 나쁘진 않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정치인하면 이제 이쪽이 땡기잖아요.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호재거리거든 그게. 그렇죠. 뭐 그럼 그 정도로 하고. 근데 그 저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뭘 새롭게 알았냐면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굉장히 황당하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저는 이제 입시 제도가 옛날에는 학력고사 세대였고 학력고사 시절이었고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수능. 근데 수능에서 뭐 정시수시라는 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합 뭐 생활기록부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뭐 어쩌저쩌고 그러더라고. 저는 이게 입시 제도가 이렇게 지금 조국 사태 왔을 때 이런 입시 제도라고는 몰랐거든. 그냥 수능이 있고 수능에는 정시 수시라는 게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조국 사태 그 벌어진 걸 계기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었구나. 그거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너무나 황당해. 그 교육 입시 제도가 굉장히 황당하게 바뀌어 있더라고. 이 교육 입시를 누가 바꿨나 봤더니만 그 좌파 진영에서 바꿨더라고. 물론 이제 뭐 우파도 있었겠지만 박근혜 시절도 있었겠지만 어느샌가 입시 제도가 너무 이상하게 황당하게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대선에서 이거 한번 붙어볼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교육 정책이 그 교육 정책 전반을 대선 때 한번 저쪽하고 부딪혀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붙으려면은 철학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교육 철학. 그래서 이 철학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입시 제도를 어떻게 잡을 건가 이게 이제 되는 건데 그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더라고. 그 철학 이론을 짜고 뭐 이렇게 또 입시 제도를 또 개편하고 이런데 시간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거를 저걸 주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하청을 준다래나? 그걸 뭐라 그러던데. 뭐 연구 과제물을 준단 말이야. 뭐 이런 싱크탱크나 아니면 학교나 대학 교수들이나 교육 관련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하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결과물을 갖다 주겠죠. 결과물을 갖다 줘서 그거를 이제 내가 한번 좀 감수를 해볼까. 감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누가 이런 걸 연구 용역을 주면은 용역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게 있잖아. 그 자기네들이 연구한 보고서 같은 거. 보고서 이제 감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틀자, 이건 빼고 이건 집어넣고 이건 여기가 잘못됐고 이렇게 감수해서 교육 정책을 만들면은 좌파랑 한번 붙어볼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 옛날 그 조국 사태 때. 근데 국민의힘 얘네들은 그런 생각 할까요? 얘네 그런 생각 안 해. 얘네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라서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바람몰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요행을 많이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이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하거든. 그렇잖아요. 그 어렵지 않잖아. 연구 용역을 주면 되잖아. 연구 용역을 이 교육 정책이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큰 이슈가 되고 이걸로 한번 저쪽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 용역 줘가지고 하나의 이제 이 철학,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쓰는지 이제 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만들어 가지고 이제 쟤네랑 이제 붙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되거든. 정치인이라면 그런 걸, 정당이라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에는 뭐 그런 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참 이게 21세기에 이런 정당이 없어. 이런 국민의힘처럼 이런 참 진짜 뭐랄까 엉망진창이라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몰라. 너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럼 붙어볼 만한 거잖아요. 선거 때 나중에 이제 저거 하면. 여러분 그 교육 정책 이슈가 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뭐랄까 굉장한 그 뭐랄까 판돈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베팅하는 돈이 그러니까 표가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슈잖아요. 총선 때는 뭐가 표가 많이 걸릴 이슈였어요? 그 외교 문제, 외교 갈등이나 외교 관련 쪽이 잘만 부딪혔으면 그게 판돈이 되게 판이 커지는 그런 이슈였거든. 근데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이 그게 이제 붙어볼 만한 정책이에요. 얘는 유리하다고. 왜냐하면 조국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점수가 있다고. 그걸 이제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뭐 그런 노력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 국민의힘은 계획이 없어. 어떻게 해서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계획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뭐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선거철 때면은 뭐 이렇게 전화 돌리고 뭐 이렇게 찌라시 같은 거 주고 명함 돌리고 이런 게 이제 선거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이제 뭐 태극기 부대 뭐 기독교 교인이 1000만이래. 1000만을 잡으면은 뭐 이긴다. 황교안은 그런 계획이더라고.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더라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나라 교육제도 지금 입시제도가 어때요?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입시제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야 어떻게 누가 이런 입시제도를 이렇게 누가 설계했는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뭐 세계적인 수준의 무슨 학술지에다가 고등 뭐 이렇게 거기 있는 그 뭐야 대학원을 넘어서는 거기에 있는 그런 연구 수준을 발표해 가지고 뭐 그 뭐 의대를 들어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입시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얘네가 좌파들이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주장했던 거라고 정반대야. 정반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입시 논문을 발표하면은 뭐 대학을 가고 뭐 의전원을 가고 뭐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고. 그런 입시제도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일반 학생들이 그 코스를 탈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 그런 도움을 혜택을 그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혜지, 그런 입시제도. 근데 그런 거에 국민이 조국 사태에서 그게 분노한 게 아니라 입시제도에 분노해야 된다고. 그런 입시제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그렇죠? 조국 뭐 자녀 그 딸이 그렇게 간 거에서 물론 그것도 분노할 사항이지만 입시제도에 그게 입시제도가 엄청 잘못된 거거든. 그건 어떤 철학에서 나온 건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정책을 폈다, 이렇게 입시제도를 설계했다면 반드시 철학이 있고, 철학을 바탕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잡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내년 대선에서 한번 붙어볼 만한 싸움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론 구성을 해봤거든 나도. 근데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굉장히 양이 많아. 양이 많아서 좀 짜보다가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다. 그런 건 이제 감을 잡았는데 일일이 그걸 쓸래니 지랄이란 거야. 그걸 어느 세월에 쓰고 자빠졌어. 어느 세월에. 이게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철학이라는 게 좀 어렵거든. 근데 그런 것을 하기 귀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데 관련 교수들 용역 주면 이제 보고서 올리면은 보고서에서 좀 틀린 부분은 쫙쫙 긁고 빨간 줄을 팍팍 긁고 쓸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살을 보태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이론을 이렇게 짰어. 그렇게 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짜라 해서 다시 보내면 되잖아. 그럼 이제 연구 용역 받은 사람이 다시 거기에 이론을 다시 짜겠지. 이런 쪽으로 짜는구나. 그럼 이제 거기에서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공을 세웠으니까 공천을 주면 되잖아. 그 연구 용역을 그 잘 수행한 사람. 연구 용역할 때 공짜로 용역을 해요? 아니라고. 돈을 주라고 당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이 돈, 얘네들이 굉장히 좀 인색하잖아요. 어떨 땐 돈을 쓰는 거라고. 엉뚱한 데 술 먹는 데 쓰지 말고 연구 용역 줄 때 돈을 쓰면 되잖아. 당에 있는 운영비를. 이 새끼네들 그런 거 안 한다고. 빼먹으려지. 빼먹는 데는 귀신이지 뭐 그렇게 쓰는 걸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정당은. 그래서 이제 정권 잡는 거고. 아무런 노력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어 여기는. 그러니 참 한심하죠. 그렇죠. 어느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어. 그리고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있고 그렇죠.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할게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